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불면증에 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이어서 불면증에 관한 얘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면증이 오는 원인을 이제 몇 가지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이제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한 분들 또는 이제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크게 놀랐다든지 또 뭐 큰 병을 앓았다든지 이러고 또 몸에 기혈이 많이 부족하고 진액이 부족해도 이제 불면증이 올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잠을 자는 것도 때에 맞춰서 아무 때나 이제 자고 싶을 때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원인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런가요? 네. 우리 주변에 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불면증을 많이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여성들은 그 생리적으로 볼 때 남성들보다 훨씬 민감해요.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에 노출이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자분들은 막 신경 쓰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면증 걸릴 확률이 훨씬 높고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동의보감에 보면 청년의 수면하고 노인의 수면이 다르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기혈이 왕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되면 이제 활동을 막 활발히 하고 밤이 되면 또 쉽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나이가 드시면서 몸을 많이 쓰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차츰차츰 기운도 빠지고 피도 부족해지고 이제 이렇게 진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진액이 부족해지니까 그걸 음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낮에는 멍하고 졸리워요. 기혈이 왕성해야 낮에 활동을 잘하고 깨어 있는데 이제 낮에 멍하다가 정작 밤이 돼서 자려고 그러면 머리가 말똥말똥해지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가끔 이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뭐 어머니라든지 뭐 할머니라든지 보시면 낮에는 꼬박꼬박 졸다가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해드려야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기 궁금하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꼭 나이를 물어보는 게 우리 몸은 자기가 살아온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나이 많은 분이 주름이 너무 없다. 그것도 병이에요, 사실은. 또 젊은 사람이 주름이 너무 많다. 그것도 병이에요. 이제 무슨 병명이 붙이는 병이 아니고 이제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름 많은 건 다 싫어하시잖아요. 이제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게 그걸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밤에 꿈을 많이 꾸는 분들 계세요. 아주 밤새도록 꿈을 뭐 시리즈로 꾸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근데 대개는 꿈을 뭐 한두 편 정도는 꾸실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생하게 꿈을 꿔서 꼭 영화 보듯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그냥 이제 꿈을 너무 많이 꾼다는 얘기는 숙면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꿈의 내용을 가지고도 한의학적으로는 원인을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악몽을 꾼다든지 쫓기는 꿈을 꾼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마음이 편치 않고 스트레스가 많으시다. 또 뭐에 놀랬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올 수가 있고 또 아이들 같으면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이런 이제 동화 같은 꿈을 꾸기도 하지만 어쨌든 꿈을 너무 많이 꾸는 것도 숙면을 못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면서 잠꼬대 하는 분들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를 갈아요. 또 코를 많이 골기도 하지만 이제 이도 많이 골고 또 요새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뭐 하지 불안증이다 이런 진단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자면서 다리를 이렇게 탁탁 치든지 또 경련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흔들든지 그러면 하지 불안증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병명이에요? 그냥 증상이에요. 그러면 왜 그게 오느냐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다리 흔든다고 하지 불안증이니까 신경 안정시켜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의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불편 증상도 올 수 있으니까 숙면을 못하죠. 그런 경우에는 잠들기도 힘든 분들도 있지만 또 잠을 자도 개운치 않게 자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50대 초반의 분이셨는데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한 20년 넘게 이제 시댁하고 아주 좀 이렇게 힘들게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이제 좀 마찰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고생을 하고 생활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시아버지가 이제 많이 아프시게 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해드려야 되는 문제 또 뭐 경제적인 문제도 따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요구를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감당하기 힘드는 그런 상황이 자꾸 되니까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고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리고 누워서 그 막 억울한 생각 옛날서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제 뒤집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날밤 새우고 꼬딱 새우고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죠 생활하기가. 그러니까 입맛도 없어서 밥도 못 먹지만 어쨌든 이분은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고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갱년기죠. 여성들이 갱년기가 온다는 얘기는 뭐 이제 흔하게들 열이 올랐다 내렸다 뭐 땀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갱년기란 얘기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훨씬 더 크게 몸에는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다가 갱년기 겹쳤죠. 그러니까 심신이 조절 기능을 이제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며칠을 계속 세우다가 정 힘들어서 이제 약을 한 번씩 수면제를 드셔봐도 그것도 별로 그냥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깝고 헛살은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은 뭐든지 만사가 다 귀찮아요. 다 귀찮으니까 어디 그냥 멀리 떠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잠이나 잤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화병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화라는 얘기를 어떤 분들은 좀 잘못 오해를 하는 분이 있는데 신경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여기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게 다 화병인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많죠. 왜요? 다 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화병이죠. 그래서 수면제 같은 걸로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늘 머리가 아프고 이제 막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시는 거예요. 나는 헛살은 것 같다. 예. 그리고 내가 결혼 전에는 굉장히 건강했는데 결혼해갖고 시집살이 하면서 몸이 다 망가지고 나한테 남은 게 없다. 병만 남았다. 이러면서 우시는데 아유, 저도 마음이 찡하죠. 예,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수면제를 써서 신경만 안정시켜준다고 되질 않아요. 근본적인 치료는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죠. 예, 어머니 오셔서 이렇게 뭐 화해하고. 이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뭐 며느리도 하시고 시어머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제일 어렵죠.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분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화. 그러면 여기 이제 화가 풀리면은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마음이 조금 유연해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를 약간 측은한 마음으로 쳐다볼 수도 있고, 아, 연세가 많으신데 아버지 불편하시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시겠네. 내가 좀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갈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게 한의학의 장점이에요. 그게 우수한 점이고 한의학은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의학은 흔히들 개별 맞춤 치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잠을 못 주무셔도 이분 체질에 맞는 그런 약을 써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한약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격화해서 약을 뭐에는 뭐 써드릴 수가 없어요. 요건 잠깐 저기 옆으로 벗어난 얘기인데 한 가지 하고 지나갈게요. 얼마 전에 제가 뭐 방송국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약을 규격화해야 된다. 근데 그 규격화라는 건 뭐예요? 두통이면 뭐, 진통제, 수면제면 뭐, 수면제, 아니 불면증에는 수면제 이런 게 규격화되는 건데
지금 쭉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의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계속 체질이라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불면증도 원인이 여러 가지란 얘기는 거기에 맞게 처방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이 글쎄요, 한 30분 계시나요? 이분들이 불면증이 다 겪으신다 그러면 처방이 30개 나올 수 있어요. 왜? 얼굴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는 동의보감 맨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얼굴 모습이 다르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르면 같은 증상이라도 처방이 다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한의학의 우수한 점이거든요. 근데 저기 방송에서는 일본을 예를 들더라고요. 일본엔 한의사 없어요. 근데 한약은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다려서 먹는 한약이 아니라 이렇게 과립제로 나와 있는 성분 추출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한약이 있어서 의사들이 그걸 써요. 왜? 한약은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려서 먹는 것 같은 그런 효과는 안 나지만 그래도 양약보다는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치료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 얘기가 옆길로 좀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트레스 풀어드리는, 화를 풀어드리는 약을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차츰차츰 마음이 편해지니까 올 때마다 우시던 분이 이제 빵긋 웃게 되셨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용서는 안 되시죠. 20년 세월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 잠을 조금씩 주무시고 당신이 하는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어요.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꿈 얘기도 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하지불안증 얘기도 했고 뭐 이를 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갈고 계시는 분 계세요? 주무실 때? 왜 이를 가냐 하면요. 마음이 안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푸는 과정에 그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잘 때 이를 간다든지 또는 다리를 툭툭 이렇게 뭐 불안하게 흔든다든지 또는 악몽을 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없어지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악몽을 그렇게 꾸셨어요. 그리고 악몽을 꾸다가 어떤 때는 또 이제 이렇게 잠꼬대를 하는데 막 누구랑 싸우는 것 같은 소리로 큰 소리로 잠꼬대를 하신대요. 다 그런 거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하면서 풀어야 돼요. 왜? 우리 몸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게 나쁘다고 볼 게 아니고 이를 간다, 악몽 꾼다, 또 이제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내 몸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방법을 찾는 것 중에 나타나는 게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렇게 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70대 중반 되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체중도 이렇게 좀 있으시고 이분은 당뇨를 이제 앓으신 지 20년 가까이 되셨어요. 그리고 혈압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백내장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 때도 이제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데 이렇게 혈압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백내장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갖고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젊은 분들은 백내장 수술하고도 아무 문제 없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연세가 많으시다는 얘기는 뭐든지 기능의 회복이 빨리빨리 원활하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들은 그 편안하게 하는 백내장 수술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큰 병을 앓았거나 수술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보완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려야 돼요. 이분께서 이제 당뇨도 오래 앓으셨지만 입이 굉장히 마르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화 기능도 안 좋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입맛도 없고 기운 없고 하니까 밖에 나가기 싫어지시고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 같은 비슷한 증상이 생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우울하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치료해요? 아니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눈 편안하게 하고 잠 잘 주무시게 해드리면 되는데 그럴 때 수면제를 써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술 후유증을 빨리 회복하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드리면 눈이 편안해지니까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그럼 기운이 나니까 당연히 밖에도 나가고 싶어지시는 거고 우울증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뭐든지 치료할 때는 그거 하나만 보고 치료를 한다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증상 뒤에 뭐가 있나 이걸 이제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입 마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입이 마르다니 물론 당뇨 있는 분들은 입 마르는 증상이 있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만 입이 마른다는 얘기는 진액이 부족해서 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줘요. 그래서 이제 기억력도 급격하게 저하될 수도 있고 또 치매도 올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중풍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대변 소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대변이나 소변은 찌꺼기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변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거나 변을 이제 묽게 보거나 또는 변비거나 또는 이제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고 이런 분들은 다리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연세가 드시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들 하시죠. 아이들은요 걸어 다니지 못해요. 다리에 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뛰어다녀요. 아이들 거의 뛰어다니고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되는 건 다 애기 있는 집이잖아요. 걸으라고 아무리 교육시켜놔도 돌았으면 뛰어요. 그건 사람이 그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다리의 힘이 굉장히 왕성할 때예요. 10살까지. 그러다가 이제 10살이 넘어서 20살 되면은 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어지고 그다음엔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는 눕는 걸 좋아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다리서부터 힘이 빠지거든요. 요로 모여요, 힘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운이 요로 다 몰리거든요. 옛날에 뭐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되게 그런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이죠. 입이 동동 뜨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대변 소변으로 찌꺼기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어지럼증도 생기죠. 그다음에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제 치매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3가지 3대 원칙 있잖아요. 건강하려면. 뭐죠? 그렇죠. 잠 잘 자고 잘 먹고 배설. 예. 이제 잘 싸곤데 그냥 배설 잘하고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예. 그래서 이제 요 3가지가 가장 기본이고 그중에 불면증이 정말 중요한 게 자는 동안에 휴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재충전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충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조금 피곤하면 그냥 하루 이틀 쉬면은 괜찮아지고 이럴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만성피로로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쉬어도 이게 잠을 오래 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잠을 몇 시간 자느냐가 중요하겠어요? 언제 자느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뭐 10시간, 20시간 그거 소용없어요. 잘 때 자면 4시간만 딱 자도 돼요. 우리 스님들께서 새벽 예불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지만 안 피곤하셔요. 왜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주무실 때 주무셔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이렇게 주무시니까 짧게 주무셔도 이렇게 피로가 누적이 안 되시고 하루를 아주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때 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만 잤으면 하고 이제 굉장히 소원을 하시는데 잠을 너무 자서 걱정인 분들도 가끔 있어요. 기면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그 어려운 건데 많이들 알으시네요. 예, 훌륭하십니다. 기면증은요, 잠을 너무 좋아해갖고 아주 이렇게 이제 자도 졸리운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죠. 그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잠만 잤으면 그러지만 이분들은 일상생활이 안 돼요. 예, 물론 잠을 못 주무셔도 일상생활 안 되는 분들이 있지만 맥을 못 추고 자꾸 몸이 축축 처지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30대 초반에 이제 여성이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살도 이만큼 찌고 아주 그냥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졸리워 보여요. 제가 볼 때도. 어머니가 데리고 오셨는데 왜 데리고 오셨냐면 임신이 안 돼서 이제 임신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전에 난임에 대해서 임신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살이 많이 쪄도 임신 안 돼요. 예, 왜?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어도 몸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자궁도 기름이 끼고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자궁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임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앉으셔서 어머니가 뭐 임신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분은 임신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 머릿속은 자꾸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하면 밤에도 남편 들어오기 전에 자고 아침에도 남편 출근하는데 아침밥 당연히 못 차려주고 10시, 11시 돼서 겨우 일어났고 자기만 그냥 조금 먹고 또 자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 이어서 재밌는 얘기를 하시. 근데 임신을 하고 아기 낳아도 걱정이다. 어떻게 기르겠어요. 나 혼자도 힘들어서 챙기지 못하는데 거기 더더군다나 아기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임신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고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은 그러니까 먹고 또 바로 자니까 살 자꾸 찌죠. 사람들 생각에 먹고서 이렇게 바로 자면은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럼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소화가 좀 될 때까지는 가볍게 움직이거나 깨어 계셔야 돼요. 잠을 자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체기가 쌓이게 돼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자고 또 그러니까 자꾸 살은 점점 더 찌고 푸석푸석 부어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을 어떻게 써드렸냐 하면은 노폐물 제거하는 약을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약을 이렇게 한 2번 정도, 물론 전체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한 2번 정도 드시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기면 증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노력을 또 이제 근데 그 치료가 안 될 때는요, 노력 못 해요. 아무리 깨라고 그래도 깨워도 못 일어나고 졸고 앉아 있고 이렇거든요. 밥 먹으면서 조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노폐물이 제거되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밥을 먹고 이제 뭐 이렇게 집안일도 좀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자꾸 얘기가 옆길로 새지만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씩 제가 껴서 해요. 식사하고 나면요 꼭 300번은 걸으셔야 돼요. 그것도 팔을 이렇게 잘 움직이시면 걸으면 더 좋죠. 왜?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위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자는 게 나쁜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밥 먹고 누우면 할머니가 너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 이랬거든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젊은 분들인데 또 이런 얘기 아시네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노폐물을 자꾸 제거해 드리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이제 활기차지게 됐죠. 그래서 운동도 조금씩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안 하더라도 그냥 임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뭐든지 극단으로 가는 건 병이거든요. 잠을 너무 못 자도 병, 너무 많이 자도 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중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중용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나치거나 모자라죠. 그렇지만 오히려 지나치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것이 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또 기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요새 최근에 우리가 이런 병들로 고생하시는 중요한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예,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든지 한 발씩 이렇게 물러나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또 이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적당한 게 가장 중요하다. 운동 너무 지나치게, 잠 너무 지나치게, 먹는 거 지나치게 이런 거 다 피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 현상에 맞춰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말씀 나눌게요.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이쪽 먼저 하실까요? 예. 제가 자꾸 이쪽이 더 말씀하세요. 네, 저는 예.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식도염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예. 자꾸 이리 생목이 올라오고 생목 오르시고 속 쓰리고 네, 네. 그런 증상이 오래 있어요. 되셨어요? 식도염은 3년 정도 됐고요. 그러셨어요? 위장이 좀 속쓰리고 해서 위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오래 되셨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초반이요. 초반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맥 먼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위장 기능이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드실 수도 없지만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면 또 소화를 못 시키거나 불편하실 수 있고 원래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하세요. 왼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랫배도 좀 많이 차신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이제 식도염이잖아요. 그리고 위도 안 좋으시고 제가 맥을 보니까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을 아주 약하게 타고나셨고 이제 아랫배가 차요. 그럼 아랫배가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장이 긴 편에 속하시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가스도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러기도 쉬우시고 또 잘 먹다가도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또 이제 입맛이 딱 떨어지거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장 기능이 약하니까 당연히 이제 소화 기능이 안 좋고 위험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랫배가 차기 때문에 차다는 얘기는 제가 움직임이 활성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켰으면 아랫배가 따뜻하면 밑으로 쫙 끌어내는데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들 혹시 산에서 밥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서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뜸이 잘 안 들어요. 설리고요. 이제 요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랫배가 이렇게 차신 분들은 요걸 잘 삭히지를 못해요. 소화를 시킨다는 의미는 음식을 삭히는 거예요. 근데 설리고요. 이게 설리고 가지고 뜸이 안 들어있고 삭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잘 끌어내지를 못해서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이런 체질의 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누구한테나 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체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굉장히 예민하시고 신경 쓸 일이 있으면은 아주 집중하시고 해결될 때까지 마음 쓰시고 이러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화 기능도 약하고 아랫배 찬 데다가 더 소화를 못 시키죠. 우리 위장 기능도 굉장히 민감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거나 생각이 많아도 소화 기능이 편안하게 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밑으로 끌어내는 힘이 없어서 자꾸 역류를 하니까 여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증상이 심해지면 목이 쓰리고 따갑거나 더 심해지면 목에서 위 가슴까지 막 아프고 화닥거리고 따가운 이런 증상까지도 갈 수 있죠. 지금 이제 모르면 몰라도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 이제 제산제 계통의 약을 써요. 그냥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위산이 쉽게 설명해서 과다 분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냥 중화시켜주는 약을 쓰잖아요. 그거는 일시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위를 튼튼하게 하면서 여기 화를 풀어드려야 돼요. 이분도 소화가 안 되는 게 신경 쓰실 때 제가 소화 안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더 위장 기능이 안 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치료는 위를 튼튼하게 하면서도 여기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돼요. 그런 처방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랫배를 자꾸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잡수는 것도 좀 천천히 드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항상 때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 식사는 몇 시에 하는 게 좋아요? 7시에서 9시 사이. 그게 진시예요. 그때 진지를 잘 드셔야 되고, 요새 또 젊은 사람들이 유행이 브런치 뭐 이런 거 유행하더라고요. 아침하고 점심하고 합성어. 그래서 브런치 드시잖아요. 한 뭐 10시, 11시 뭐 이렇게 돼갖고 아침 겸 아점 먹는다 그러잖아요. 편안하긴 하겠지만 위장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고 살라 그러면 아침 먹고 살아야 돼요. 아침을 제일 잘 먹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그리는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해야 돼요. 아침은 잘 드셔야 위가 이때 활동을 제일 활발히 하는 시간이거든요. 위장 기능이. 그래야 이제 먹은 거를 다 100% 소화시키고 또 하루 동안 에너지로 다 써요. 그러니까 살 안 쪄요. 아침은 잘 잡숴도. 저녁은 허기만 면하게 먹어야 돼요. 요거가 밤에 아무리 늦게 자도 요때 위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화를 덜 시키거든요.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살이 찌거나 위가 나빠지거나 숙면을 못하거나 이제 여기 수면하고도 연관이 있죠. 그런데 아침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아침 잘 먹으면 저녁에 배가 고파도 참을 수가 있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저녁에 참지를 못하고 허기가 지니까 막 먹게 되죠. 그러면 살도 찌고 위도 나빠지고 잠도 못 자고 아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히 식사 때 맞춰서 꼭 하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드셔야 돼요. 급하다고 막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대답이 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자극 있는 음식 피하시도록 하고요.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저는요, 이
물건을 조금만 몇 초만 잡아도 요 손끝이 네. 굉장히 저려요. 아, 이쪽도 그러세요? 저쪽도 그런 거. 네, 그러면서 요 예. 어깨가 예.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굉장히 고통을 많이 아, 당하고 그러세요? 막 풀려고.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좀 오래됐어요. 예, 한 몇 년 되셨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예. 막 그냥 아플 때마다 이제 그걸 했는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 또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지금 되세요? 60대 초반 됐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연세보다 많이 젊어 보이시네요. 예. 이분도 긴장 잘 하시네요. 예, 왼손 보시고요. 네.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은 이 왼쪽으로 증상이 더 불편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어깨도 왼쪽이 더 불편한지 오른쪽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원인을 다르게 봐요. 예, 그러면 대개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이 왼쪽으로 더 아프기가 쉬워요. 또 스트레스 아주 잘 받을 때는 오른쪽으로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스트레스 잘 받고 긴장 잘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은 신경 많이 썼다 그러면 이쪽이 더 아플 수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이분도 소화기 튼튼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더 아플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이분도 역시나 잘 먹다가도 신경 쓸 일 있거나 이러면 소화가 안 되든지 입맛이 떨어지든지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은 이쪽이 더 아프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증상이 이제 요 손끝이 저리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심장이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죠. 왼쪽에. 그래서 심장이 나쁘시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가면은 이쪽으로 해당된 쪽으로 더 이제 불편 증상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60 초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60대 초반이 되면 60이 되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나쁘다가 아니라 기능이 조금 약해지시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증상이 또 더 오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손끝이 저리다, 발이 저리다 이러면은 혈액 순환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서는 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는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잘 돌아야 피도 따라서 돌아요. 피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동의보감에는 기가 피를 끌고 다닌다고 돼 있어요. 보통은 심장에서 심장이 쫙지면은 손끝 발끝으로 피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이런 데가 저리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걸로 보지만 이분 같으신 경우엔 기가 순환이 안 되시는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 체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손끝이 저린 분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이 또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해지니까 여기에서 심장에서 이렇게 피를 쫙 짰는데 힘이 좋으면 또 피가 충분하면 손끝 발끝까지 쫙 보내주겠죠. 그렇지만 심장 기능이 약해서 좀 이렇게 살짝 짜주면은 힘이 부족하니까 딸려서 여기까지 못 가겠죠. 또는 피가 약간 부족해도 가다가 멈추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이제 항상 손이 저리다 해서 혈액순환 그래갖고 막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거 사서 드시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듯이 기가 부족, 스트레스 잘 쌓이고 기가 부족하고 소화 기능이 안 좋고 연세상으로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해질 때가 됐고 이렇게 종합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요걸 조절하는 또 처방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일률적으로 다 누구나 똑같이 원인이 같은 거 아니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맞게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몸을 좀 이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핫팩을 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랫배를 이제 식사하고 나면 이렇게 배꼽을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런 것도 좋죠. 예, 되셨습니까?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십니다. 예, 저는요 저기 왼쪽 부분이 네. 힘이 없어요. 아, 팔에. 왼쪽으로. 예.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뻐근하고. 네. 그리고 눈도 왼쪽 부분이 자고 일어나면 뻑뻑하고. 아, 그러세요. 그리고 충혈되고. 예.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이 땀이 이렇게 잘 나요. 오래 되셨어요? 여기 힘 예, 없으신 몇 년 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오래 되셨네. 예, 지금 예. 연세가 어떻게 지금 되시는데? 50대 초반이요. 그러면 한 30, 40년? 40년은 되셨네요? 중학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어깨 쪽이 음, 아프더라고요. 예, 왼쪽 부분이. 그래서 계속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그러셨어요. 진맥해드릴게요. 네. 예, 오른손 주시고. 아, 진짜 손 땀이 많이 나시네요. 긴장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네. 늘 긴장하세요. 이쪽 보시고. 네, 되셨습니다.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이제 증상이 이 왼쪽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상당히 오래되신 건데 이분도 진찰을 해보니까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도 소화 기능은 약한데 과식폭식하기 쉬워요. 입에선 음식이 막 땡겨서 어떤 때는 이제 안 먹다가도 한꺼번에 몰아서 먹거나 이러기 쉽거든요. 그래서 위가 탈이 나기 쉬운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장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고 소화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그러셨다는 얘기는 뭐 지금 보니까 심장이 나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장 때문에 오신 거는 아니지만 소화 기능이 썩 좋지는 않고 스트레스 잘 받아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온다고 볼 수가 있고 늘 긴장하시는 분이에요. 평상시에도. 그리고 아주 완벽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뭐든지 대충 못해요. 그래서 누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꾸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이분은 약간의 이상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현실적인 분도 있고 또 약간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굉장히 자극에 민감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병이 오더라도 소화기가 나쁜데 어떨 때 소화기가 나쁘냐? 마음이 안 편할 때, 신경 쓰시거나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소화기가 위가 탈이 나도 어떤 사람은 자꾸 과식을 해서 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먹어서 또는 음식에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잘 체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기능이 약한데 그거가 이제 잘 먹다가도 기분 나쁘거나 신경 쓸 일 있으면 또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제만 해도 처방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골다공증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실 거예요. 잠시도 가만 안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타고난 그 본성대로 살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게 이제 지나쳐서 병이 되고 힘들면 생활하기 힘드시니까 조금씩은 조절을 해서 이제 이렇게 조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항상 음식을 이제 한 숟갈씩 덜 잡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조금 벗어나는 얘기인가?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레스토랑 이렇게 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음악을 어떻게 틀어놔요? 잔잔한 음악 되게 클래식 이런 거 틀어놓잖아요. 그런 거 그런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나요? 아니잖아요. 차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소화 기능이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은요. 집에서 잔잔한 음악을 좀 틀어놓고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드시는 것도 소화기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패스트푸드 파는 데 가면 어때요? 음악이. 너무 시끄럽죠. 빨리빨리 먹고 빨리 나가라. 그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급해져요. 그러니까 음식도 빨리빨리 먹고 그러면 과식을 하게 되고 위가 요만큼 찼다고 연락을 하고 이러는데 이미 그 연락이 뇌에 가기 전에 다 차버렸어요, 위가. 그 과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위가 크게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장에 열이 좀 많이 쌓여 있는 편이에요. 근데 위가 튼튼한 분은 아니시고 위도 작은데 자꾸 이제 급히 드시거나 또는 한 숟갈씩 더 드시거나 이러면 위장에 열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소화되는 속도가 자꾸 빨라져요. 본인은 위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튼튼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 난 소화 하나는 잘 시키는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바르게 알고 계세요. 소화 기능이 튼튼한 분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렇게 그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식사도 식사 때에 밥 먹으면서 요것만 열심히 해야지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막 식탁에다 밥 차려놓고 서서 한 숟갈 먹고 가서 또 뭐 하고 오고 이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되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식사만 천천히 열심히, 또 운동할 때는 운동만 몰두해서,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위장 탈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난히 역류성 식도염 많아요. 음식도 자꾸 자극 있는 거 먹기 때문에 위산을 자꾸 자극을 하니까 과다 분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오죠. 또 속 쓰리고 신물 오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든지 우리가 적당하게 천천히, 우리 이제 천천히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바르게 생활하는 이제 건강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